십자인대 너무 많아요. 뭐 우리 이동국 선수는 그 월드컵 앞두고 십자인대 파열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월드컵 못 나갔죠 그때 2002년도에. 네. 너무 옛날 사람 같나? 2002년도 얘기하니까. 아름다운 결말은 아니네. 못 나갔어요. 못 나갔죠.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포인트만 골라 쉽게 설명드리는 원포인트 레슨. 안녕하십니까.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나기태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김동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우리 오늘 오프닝을 우리 김 원장님께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제목이 뭔가요? 오늘은 야외 생활 중 또 스포츠 동안에 네. 자주 발생하는 무릎 손상 중에서도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인대는 우리 무릎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무릎 안쪽에 십자형한 모양으로 크로스된 모양으로 있는 인대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우리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측부인대가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보면 지금 끊어져 있지만 여기 가운데, 무릎 가운데에서 앞쪽에 있는 게 전방 십자인대, 후방에 있는 게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해서 큰 인대가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기 앞쪽에 있는 거를 전방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술할 때 딱 보면은 인대가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맞죠? 맞아요. 십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십자인대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십자인대는 뭐 축구, 럭비, 요즘 또 클라이밍 하시다가 이렇게 떨어지시면서 이렇게 십자인대 많이 나가시고요. 맞아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꼭 그 스포츠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중이나 야외 생활 중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인대 손상의 특징이 있어요. 십자인대 손상은 뭐 인대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릎이 세게 부딪혔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혼자 미끄러지거나 혼자 삐끗하면서 인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십자인대 손상은 특히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이 접촉성 손상보다는 비접촉성 손상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되는 사람들은 주로 하는 얘기가 무릎이 뭔가 덜컹거렸다. 무릎이 빠졌다가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이틀은 잘 못 걷다가 2, 3일이 지나면 오히려 이렇게 걸어서 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당시에는 많이 아팠는데 좀 걷다 보니까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무릎이 이상하게 많이 부어 있고 아프긴 해요. 이러면서 걸어서 옵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그리고 또 급성기로 스포츠 손상 중에 생기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팝핑 사운드라고 하죠. 막 맞아요.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난과 동시에 무릎에 통증이 생겼는데 갑자기 엄청 부어오르고 막 환자가 이제 아파서 실려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딱 보고 뭔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절이랑 다르게 십자인대 손상이 된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뼈가 부러진 게 아니니까 그래도 걸을 수는 있거든요.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일단 2가지 증상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증상은 일단 무릎이 부어요. 근데 무릎이 전체적으로 붓지만 특히 무릎 위쪽이 부어요. 무릎 위쪽이 이렇게 부어서 뭐 이렇게 좀 빵빵한 느낌이 난다. 이랬을 때는 십자인대 손상 혹은 뭐 무릎 안에 있는 무슨 손상을 의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릎이 좀 덜렁거립니다. 이거는 사실 초기에는 통증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긴 힘들고 만성화됐을 때 무릎을 흔들어 보면 무릎이 좀 덜렁거리는 느낌, 걸을 때도 조금 덜렁거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은 급성기 때는 오히려 막 부어 있어가지고 환자가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정증 호소보다는 통증과 부종 뭐 요 정도 호소하는 것 같고요. 나기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붓기도 깔아앉고 하면은 환자들이 이제 덜렁거린다. 네.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방향 전환할 때 뭔가 이렇게 쑥 빠졌다 들어간다는 느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4가지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이게 무릎이 이렇게
아래쪽 뼈가 앞으로 빠지는 걸 방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십자인대가 없어진 채로 생활을 오래 하거나 그러면은 추후에 처음에야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절염이 발생하면은 뭐 40대밖에 안 됐는데 관절이 망가져서 무릎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거나 그랬을 때는 꼭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은 1, 20년 이내에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연골이 다 닳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살릴 수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이 쉬운 곳에서 굳이 의심이 되는데 진료를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저희가 보다 보면은 20대 초반, 20대 중후반의 남자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십자인대가 파열된 채로 10년, 20년 됐는데 그래봐야 나이가 30대, 40대 초반, 많아야 50대 초반인데 그때 관절염이 이미 생기면은 그 인공관절을 하기에 적절한 나이 65세가 되기 전까지 한 10년에서 15년을 어떻게든 버티던가 아니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빨리 해서 나중에 한 20년 뒤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진단을 받고 검사를 했을 때 부분 손상이 의심이 된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4분의 3 이상에서는 보통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에는 재생 주사 같은 것도 있고요. 그게 주사를 맞고 그 이후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재활 치료겠죠. 대퇴사두근이라든지 허벅지에 있는 근력들을 강화를 시키셔야지 십자인대가 커버를 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 무릎 안정성을 나머지 근력들이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 이제 가까운 지인이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는데 그게 부분 파열이어가지고 다행히 보조기를 차고 재활을 해서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제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라든지 물리치료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인대가 보통 끊어지면 봉합부터 하잖아요. 어떤 인대든 맞습니다. 끊어지면 자기 인대를 살리기 위한 봉합술을 시도하는 게 우선인데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봉합술이 불가능해요. 봉합을 해봐야 붙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인대를 재건을 해주는 재건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건술이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거쳐가면서 요즘에는 점점 더 성공률이 높아져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 한 95% 정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봉합술보다는 그 재건술을 선택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추세가 있고요. 재건술도 여러 가지 방법,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이식건도 맞아요. 선택도 할 수 네. 있고 자가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동정건이라고 해서 제품화된 타인의 인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실정상 자가건보다는 동정건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정 방법도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봉합보다는 재건을 하고, 재건을 할 때는 그 경골, 그러니까 이 아래쪽의 뼈에도 구멍을 뚫고 위쪽 뼈에도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인대를 통과시켜서 그 인대를 대퇴골과 경골에 다 고정을 시켜서 무릎 안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인대가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재건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재건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랑 다르게 사실 저절로 낫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네. 완전 파열이라도 보존적 치료를 잘하면 저절로 어느 정도의 기능을 회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기능 회복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재건술을 시행을 해야죠. 그런데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방 십자인대보다 좀 결과가 좀 덜 좋아요. 그래서 안 좋진 않지만 덜 좋다. 그래서 정상이 100 정도라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했을 때는 95점 정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후방 십자인대는 한 85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 85점도 후한 점수 같은데요. 그렇죠. 예. 후방 십자인대는 수술도 조금 더 까다로울 뿐더러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
보존적 치료가 안 됐을 때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도 역시나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 좀 더 치료 기간이 좀 더 길고,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목발을 짚으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고, 6주부터는 목발은 사용하지 않고 보조기만 착용하는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한 8주 정도 돼야 이제 보조기를 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구, 농구, 전 또 족구를 항상 넣거든요. 족구하다 다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족구, 이런 좀 과격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뒤에 그런 운동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그 복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니까요. 네. 후유증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관절의 강직이 있겠죠. 관절의 강직, 다 안 펴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굽히는 거야 뭐 적절히 굽히지만은 다 안 펴져가지고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있고, 요즘엔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수술적 테크닉이 좀 많이 맞아요. 개발되고 하면서 좀 훨씬 줄어든 것 같은데, 제일 무서운 건 재파열인 것 같아요. 재팔도. 재파열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재파열되기 쉬운 수술이고, 그런 재파열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의사들이 다양한 방법을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파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축구하다 다친 사람한테는 절대 축구하지 마라, 앞으로. 그거는 취미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과격한 운동 자체를 아예 피해서 다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예방이 왜냐면 100% 안 되거든요. 멀쩡하던 십자인대도 축구하다가 뭐 농구하다가 끊어지는 판국에 이런 재건을 해놓은 그런 인대들은 더 잘 파열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충분히 하고 하면 조금 더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문적인 선수들도 운동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방법은 아니고, 과격한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유익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돌아오겠습니다.